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현대기술 업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삼국지입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최고의 두 테크 기업이 어떻게 기업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그 치열한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은 조조의 그레이트 위, 우리는 최적화된 데이터를 팝니다. 다른 한쪽은 유비의 촉한 소프트, 우리는 향기를 따릅니다. 와, 이 두 문장만 봐도 두 CEO의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감이 딱 오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쟁터로 가볼까요? 바로 인재 전쟁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우리 회사로 데려오기 위한 싸움. 두 회사의 완전히 다른 철학이 이 전쟁터에서 과연 어떻게 맞붙게 될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조조의 레드카펫 제안을 걷어찬 관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레이트 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관우 본부장이 떠난다고 하니까 조조 회장이 그를 잡으려고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한정판 슈퍼카에 한도 없는 법인카드까지. 그런데 관우의 대답이 정말 멋있었죠. 연봉이나 복지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리더의 진심과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관우의 선택이 그냥 개인의 이직으로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숫자, 이게 바로 8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관우 본부장의 전직 브이로그 대박 사건에서 나온 조회수입니다. 왜 나는 그레이트 위를 퇴사했는가? 라는 제목의 이 영상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슈퍼카 키를 반납하고 묵묵히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한 거죠. 진짜 커리어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 자부심에 있다는 메시지가 무려 500만 번 이상 공유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촉한 소프트는 어떻게 인재를 데려왔을까요? 세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제갈량의 연봉 협상, 열정페이는 사절입니다. 편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유비가 눈물로 천하를 함께 설계하자고 하니까 제갈량이 감동하는 대신 뭘 내밀었냐? 바로 이 텀시트를 내밀었죠. 업계 최고 대우는 물론이고 회의 없는 수요일, 심지어 핑크색 손풍기 예산까지 요구했어요. 유비가 망설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 연봉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저 싸게 쓰려다 시스템 터지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반면에 그레이트 위의 문화는 이 공고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다섯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그레이트 위 공식 채용 공고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강한 멘탈, 가스라이팅 탐지기 대장, 밤샘 디버깅을 견딜 체력. 와, 이건 뭐 거의 전투병 모집 공고 아닌가요? 회사가 직원에게 뭘 기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아니 무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 뽑는 것부터 이렇게나 다른 두 회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조직 문화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먼저 그레이트 위의 흑역사부터 보시죠. 9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조조 회장의 MBTI 기반 인사 배치, 흑역사입니다. 조조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전 직원의 MBTI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부서를 막 재배치한 거예요. 결과는요? 처참했죠. 사람들은 승진하려고 MBTI를 속이고 CEO는 그걸 또 가스라이팅 도구로 쓰고 결국 비효율만 낳고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사람을 데이터로만 보려고 했던 데이터 만능주의의 완벽한 실패 사례였어요. 그레이트의 실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사마위의 사내동호회 강제 활성화 잔혹사도 한번 볼게요. 딱딱한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동호회를 막 활성화했는데 이 즐거움마저 KPI로 관리하려고 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동호회가 아니라 동원회가 돼버린 거죠. 당연히 직원들의 자발성은 사라졌고 오히려 퇴사율만 15%나 올랐습니다. 좋은 의도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촉한 소프트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11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육손 본부장의 유비 사장 이모티콘 금지령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비 사장이 젊은 직원들이랑 소통하겠다고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하필 심각한 서버다운 보고에 웃으면서 따봉하는 이모티콘을 보낸 거예요. 이걸 받은 직원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날 비꼬는 건가? 하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겠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문화입니다.
12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육선 본부장의 카톡 공지 금지법 전수에서 촉한소프트는 7-7 규칙이라는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늦은 밤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공유하는 CEO의 열정이 직원들한테는 카톡 테러로 느껴진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 규칙은 단순한 법을 넘어서서 직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코드 뒤에 숨겨진 개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말이죠. 때로는 한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나 약점이 조직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말 레전드 사건이죠. 6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사마이의 취중 디버깅 카톡 사건입니다. 그레이트 위의 완벽주의자, 사마이 본부장이 엄청난 업무 압박에 시달리다가 만취 상태로 라이벌인 제갈량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죠. 이건 진심 어린 감탄이자 질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버는 계속 터지고 자기는 서버실 바닥에 누워있고 CEO는 문제 해결은 안 하고 MBTI 타령이나 하고 있고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본심이 터져나옵니다. 이직하고 싶다. 족한소프트 자리 있냐? 이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에요. 그레이트위의 문화가 어떻게 최고의 인재마저 지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번엔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촉한소프트의 7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장비의 욕설 차단 AI 개발기인데요. 장비 이사가 자기 동료인 라이더들이 고객들한테 욕설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직접 개발한 거예요. 기술로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장835 AI는 그냥 필터링 시스템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태어난 공감의 기술이었습니다. 장비 이사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2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장비의 오토바이 튜닝 허가권을 보면 그의 캐릭터가 딱 드러납니다. 그가 회사에 합류하면서 내건 유일한 조건이 바로 오토바이 불법 튜닝 허가였거든요. 촉한소프트는 이걸 허락해줬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쾌한 사례죠. 마지막으로 그 냉철해 보이는 제갈량의 의외의 모습입니다. 4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왜 하필 핑크색 송풍기인가? 인데요. 업계 최고 CTO인 그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그 핑크색 송풍기. 사실 거긴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주니어 시절 과로에 시달리는 아들 머리 좀 식히라고 어머니가 사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이제는 코딩을 위한 행운의 부적이 됐다고 합니다. 최고의 실력자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회사가 경쟁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문화를 통째로 훔치려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위대한 기업 문화는 훔칠 수 있는가? 이게 조조 회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촉한소프트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복제할 수 있는 어떤 비밀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 작전의 전말이 바로 13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유비의 변화가 조조에게 치명적이었던 이유에 나옵니다. 조조는 스파이를 보내서 유비가 직원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그 비밀을 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파이가 목격한 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CEO가 직접 커피를 타주면서 다 같이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그레이트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스파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훔칠 매뉴얼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고. 그냥 여기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저 그냥 여기 계속 다니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스파이 작전의 완벽한 실패이자 촉한소프트 문화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 사건을 통해 조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건 특정 기능처럼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걸요. 문화는 회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운영체제, 즉 OS 그 자체였던 겁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도 결코 훔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문화가 하나의 운영체제, OS라면 지금 어떤 버전을 쓰고 계신가요?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발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잦은 버그와 충돌로 모두를 힘들게 하는 낡은 버전에 아직도 머물러 있나요? 이 스타트업 삼국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OS를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